안녕하십니까. 다좋은 치과 박상욱 원장입니다. 평소에 지면에서 여러분 만나 뵙다가 이렇게 미니 렉처 형태로 화면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영상은 어떻게 구성이 되며 임플란트 영상을 효과적으로 재구성하는 방법들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CT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CT는 크게 크로스 섹셔널 뷰와 파노라믹 뷰로 나뉩니다. 이렇게 횡단면으로 잘라놓은 영상이 여러분들이 아주 흔히 보시는 크로스 섹셔널 뷰가 되고요. 이렇게 앞골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살펴볼 수 있는 영상이 파노라믹 뷰가 됩니다. 그러면 이 크로스 섹셔널 뷰와 파노라믹 뷰를 어떻게 얻게 되는지를 살펴봅시다. 먼저 라테랄 뷰처럼 생긴 이 스카우트 뷰상에서 어떤 면을 기준 평면으로 할지를 정합니다. 여기에서는 측영부 정도의 레벨의 교합면과 평행하게 기준 평면을 정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려진 기준 평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 기준 평면상에서 U자 모양의 파노라믹 커브를 그립니다. 이 파노라믹 커브를 그리면 이 파노라믹 커브의 수선인 이러한 라인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수선, 파노라믹 커브의 수직으로 잘려진 선, 이 선에 맞춰서 잘려진 면이 소위 말하는 크로스 섹셔널 뷰가 됩니다. 그리고 이 U자 모양의 선으로 이렇게 잘려진 영상이 파노라믹 뷰가 됩니다. 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임플란트 CT 영상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임플란트 CT 영상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좀 전에 잡았던 이 기준 평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준 평면의 설정에 대한 문제는 또 두 가지의 문제로 나뉩니다. 첫째는 이 기준 평면을 어떠한 각도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교합 평면과 평행하게 할 것인가, 하악관과 평행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루트의 길이와 평행하게 할 것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 각도 중에 어떠한 각도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기준 평면의 각도가 정해졌다면 이 기준 평면을 어떤 높이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기준 평면을 치아가 잘 보이는 부위로 정할 것인가, 하악관이 잘 보이는 부위로 정할 것인가, 아니면 루트가 잘 보이는 부위로 정할 것인가, 이 기준 평면의 높이를 설정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큰 문제라면 기준 평면을 일단 정했다고 봤을 때 이 기준 평면상에서 파노라믹 커브를 어떻게 그려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파노라믹 커브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어떤 것을 이은선으로 이 파노라믹 커브를 그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들은 서로 똑같은 영상이지만 서로 다른 임플란트 CT 영상을 만들 수 있으므로 이거에 대한 확실한 개념 정립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임플란트 CT 영상의 설정 방법은 이렇습니다. 좀 전 말씀드렸던 기준 평면에 관한 문제는 각도를 교합 평면과 평행한 정도의 각도로 정합니다. 그리고 이 높이는 측영부 정도의 레벨의 높이를 정합니다. 그리고 파노라믹 커브를 정할 때는 기준 평면에 잘 나타나 있는 치수광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은선을 정합니다. 그리고 치수광이 없는 부위라면, 즉 무치약 부위나 본만 있는 부위라면 본의 협설측의 폭의 중간 정도를 정해서 파노라믹 커브를 그립니다. 화면상에 보면 교합 평면과 평행하면서 치수광이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측영 부위를 기준 평면으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려진 기준 평면상에서 보면 이렇게 치수광들이 명확하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치경부에서 잘렸기 때문에 치수광들이 명확하게 잘 나타나고 있고요. 교합평면과 평행하게 잘렸기 때문에 치아들이 거의 대부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노라믹 커브는 이와 같은 기준 평면상에서 가장 잘 보이고 있는 치수광들을 쭉 센터로 연결한 선을 파노라믹 커브로 잡게 됩니다. 그리고 치아가 보이지 않는 면들, 이런 면들은 협설 골폭의 중간 정도를 파노라믹 커브로 잡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찍은 파노라믹 영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크로스섹셔널 뷰와 파노라믹 뷰가 나오게 되는데 크로스섹셔널 뷰는 생략했고요. 여기에서는 파노라믹 뷰를 표시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임플란트 CT 영상들을 잡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각도가 심한 전치 부위의 경우 파노라믹 뷰상에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이렇게 각도가 불규칙하게 생겨 있거나 레이비오 버전이 심해서 각도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면 이 기준 평면에 대해서 수직인 이 파노라믹 뷰상에서 일정 부분이 잘려져 나가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서 보았던 파노라믹 뷰상에서 보면 이 중간 부위가 잘려져 나가서 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잘려진 각도와 하악각의 각도가 일치하지 않아서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하악관이 파노라믹 뷰상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르고자 하는 파노라믹 커브는 이와 같은데 실제 하악관이 위치하는 위치는 파노라믹 커브의 위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 파노라믹 커브를 기준으로 해서 단면 영상을 얻었을 때 하악관은 잘려진 모양을 이렇게 어긋나게 잘려진 모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 CT 영상을 얻게 될 때 실제 심으려고 하는 부위와 잘려진 영상의 크로스섹셔널 뷰가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식립하고자 하는 영상과는 달리 실제 잘려지는 것은 내가 교합평면을 기준으로 기준 영상을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수직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식립하고자 하는 부위는 하악 구치부의 경우 약간의 경사가 주어지기 때문에 실제 내가 잘려진 크로스섹셔널 뷰는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잘려졌다면 내가 식립하고자 하는 면은 이 면을 기준으로 자른 영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두색 모양으로 잘려진 크로스섹셔널 뷰상에서 측정한 길이는 내가 실제 식립하고자 하는 섹션, 즉 하늘색 모양으로 잘려진 섹션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임플란트 CT의 형성 과정과 일반적인 영상 구성 방법, 그리고 이 방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연재를 통해 효과적인 영상 구성 방법을 다시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